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 밥물, 라면물에 손 올리신 분들, 딱 멈춰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르신 건강 그리고 어르신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누구나 하루 3번 밥을 지어 드시고 국을 끓여 드십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대한민국 65세 이상 3분 중 1분이 평생 치매를 겪는 시대, 뇌졸중으로 응급실 가는 분 매년 1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병들이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주방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물만 잘 받아도 평생 기억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매일 독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무섭기만 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집에 있는 냄비, 주걱 하나로 뇌 건강이 달라지고 치매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고 연구한 수많은 어르신을 지켜보며 가장 먼저 바꾸신 습관이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비싼 약 없이 병원 가지 않아도 지금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어르신, 지금 손으로 머리를 톡톡 두드려 보세요. 이 소중한 머릿속 기억들, 가족 얼굴, 내 이름, 내가 살아온 시간들 절대 잃어버릴 수 없지요? 그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방법이 놀랍게도 국 끓이는 물, 밥 씻는 그릇, 프라이팬 하나로 시작됩니다. 저는 30년 이상 환경과 뇌 건강을 분석해온 오건우 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정보는 어르신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기만 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 자녀 건강도 걱정되신다면 지금 화면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중간에 영상이 끊기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르신 건강을 붙잡아 드릴 겁니다. 또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실 분들 댓글에 기억 지킴 4글자 적어주세요. 직접 쓰는 그 마음이 오늘 배우는 습관을 평생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자, 그럼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영상을 올리는데 큰 용기를 얻습니다. 주방 속 뇌 건강을 지켜주는 9가지 법. 지금 첫 번째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딱 2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치매, 또 중풍, 뇌졸중입니다. 문제는 이 2병이 한 번 오면 끝이라는 겁니다. 회복이 거의 어렵고 살아도 남은 인생이 누구 도움 없이는 버티기조차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내가 나를 잃는 병, 가족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는 병,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뇌졸중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쓰러지고 말이 꼬이고 팔 다리가 굳어버리고 식물인간처럼 평생 누워 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이 무서운 병들의 공통 출발점이 바로 뇌혈관 염증이라는 겁니다. 머릿속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끈적해지고 막히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 뇌혈관 염증이 주방 속 작은 습관에서 매일 조금씩, 그러나 집요하게 내 머릿속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안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건 진짜 조용한 암살입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라면 하나 끓일 때마다 우리는 독을 조금씩 우리 머릿속에 직접 부어 넣은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밥솥을 열 때마다 김과 함께 올라오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조각들, 프라이팬에 볶을 때 올라오는 연기 속 뇌를 찌르는 독성 가루들, 우리는 그것을 공기처럼 마시고 밥처럼 먹고 물이란 이름으로 마셔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 독성이 치매와 뇌졸중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대한민국 70세 이상 치매 전 단계 위험자 무려 180만 명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방에는
똑같은 범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술, 담배 안 하고 운동 잘해도 도대체 왜 치매가, 왜 뇌졸중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방에서 바로 뇌혈관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우리 혈관은 원래 부드럽고 깨끗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독성 화학물질이 조금씩 쌓이면 혈관 벽이 화상을 입은 듯 썩어가고 딱지가 지고 단단하게 좁아집니다. 바로 뇌졸중 준비 끝입니다. 또한 이 독성 물질들은 뇌 안쪽 깊숙이 파고들어 기억세포를 하나씩 또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치매 발동입니다. 지금 당장 어르신의 머릿속에서 아주 미세한 독들이 침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 알아챌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방에서 무엇이 우리 머릿속에 독을 들이붓는 걸까요? 바로 첫 번째 범인, 어르신 아마 자신있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물 잘 써. 하지만 말입니다. 혹시 뜨거운 수돗물 바로 받아 쓰십니까? 국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빨리 하려고 온수 쪽으로 탁 돌려 쓰시죠? 바로 그 습관이 치매와 뇌졸중의 직접적인 시발점입니다. 잘못된 습관, 이야기 중에 끊기지 않게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왜 뜨거운 물이 이렇게 위험한지를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온수 수돗물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먼저 배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집 벽 속, 천장 속으로 구불구불 숨은 배관, 그 안쪽은 새 것일 것 같지만 이미 세월만큼 늙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 녹이 슬어 있고 금속 가루가 떨어져 나오고 하수 찌꺼기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관에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찬물에서는 가만히 붙어있던 녹과 납, 구리와 니켈, 알루미늄 같은 독성 금속이 순간에 풀려서 물속으로 녹아나옵니다. 설탕이 뜨거운 물에서 순식간에 녹듯이 배관에 붙은 금속도 그렇게 녹아나옵니다. 어르신이 빨리 끓이려고 온수를 받아 라면을 끓이시는 순간, 밥물을 받는 그 순간 머릿속에 쌓이는 중금속 한 스푼을 추가한 겁니다. 끓이면 괜찮지 않나? 아니요, 끓이면 괜찮기는커녕 더 위험해집니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로 날아간 건 깨끗한 물이고 냄비에 남는 건 농축된 중금속입니다. 더 독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중금속은 피를 타고 올라가 뇌의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뇌세포에 구멍을 냅니다. 기억을 사라지게 합니다. 판단력을 빼앗아갑니다. 오늘도 어떤 할아버지는 갑자기 말을 잊고 어떤 할머니는 어제 먹은 음식을 기억 못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수돗물이 어르신도 모르게 뇌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보건기관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리용 물은 반드시 찬물로 받을 것. 단 10초만 시간을 투자하시면 머릿속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손가락으로 밥솥이나 싱크대를 톡톡 두드려 보세요. 그 작은 결심이 치매를 밀어냅니다. 지금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어르신의 뇌 건강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범인, 어르신들께서 더 충격받으실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당당하게 올라오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국민 그릇, 따뜻하고 구수하고 정이 넘치는 그릇. 하지만 그 그릇이 독을 품고 우리 몸에 뱉고 있습니다. 자, 그 무서운 정체 지금 바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제 주방 속 두 번째 범인입니다.
아마 듣자마자 설마 그럴 리가 하고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뚝배기입니다. 된장찌개 끓일 때, 칼칼한 청국장 끓일 때 가장 맛있고 든든한 그릇이 왜 치명적인 독이 될까요? 뚝배기는 흙으로 빚습니다. 흙 그 자체가 숨을 쉽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수많은 미세한 구멍으로 숨을 쉬는 그릇입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설거지할 때 세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방 세제란 기름때를 녹이는 강력한 화학물질입니다. 뚝배기 표면에 작디 작은 구멍 속으로 세제가 쫙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 뚝배기는 세제를 속 깊숙이 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찌개를 끓입니다. 불 위에서 보글보글 김을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뚝배기가 어제 마신 세제를 국물 속에 그대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앞에 놓인 따끈한 찌개 한 숟가락. 여기에는 두부, 고추, 파, 마늘뿐 아니라 뚝배기가 빨아들인 세제 거품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수하다며 평생 먹어온 겁니다. 실제로 방송사 실험 결과 세제로 닦은 뚝배기를 깨끗이 세척하고 물만 채워 끓였는데 글쎄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우리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실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문제. 뚝배기에 금이 가면 그 틈으로 검은 것들이 슬슬 벗겨져 나옵니다. 그 검은 것 바로 유약입니다. 값싼 유약 안에는 납, 카드뮴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납이 어디로 갈까요? 그대로 국물 속으로, 그리고 피 속으로, 그리고 뇌 속으로. 납은 기억세포를 죽이고 뇌 발달을 망가뜨리며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는 납을 신경독성 1급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매일 드시는 된장찌개 한 숟가락에 기억을 잃을 씨앗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뚝배기가 금이 같다면 아무리 정붙인 그릇이라도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10년, 20년 정성 다해 쓴 그릇도 내 뇌보다, 내 기억보다 소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뚝배기 하나 꺼내서 빛에 비춰보십시오. 금이 가 있습니까? 세월의 흠집이 많이 보입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곧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기억 제가 끝까지 붙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뚝배기 대신 안전하다고 믿고 바꾼 바로 그것. 하지만 그새 빛나는 그릇이 독을 더 많이 뱉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주방 속 세 번째 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뚝배기가 위험하다고 하니 차라리 스테인리스로 바꿔야겠다 하고 바꾸셨을 겁니다. 그런데 새 스테인리스 냄비가 오히려 독성 금속을 더 많이 뿜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스테인리스 냄비는 철에 니켈, 크롬을 섞어 만듭니다. 이 금속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음식 접촉에 안전합니다. WHO에서도 소량은 허용합니다. 문제는 새 제품의 표면에 남아있는 연마제입니다. 공장에서 냄비를 반짝이게 만들려고 금속을 깎아내는 과정에서 미세 금속 가루가 표면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 니켈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크롬 역시 과다 노출 시 DNA 손상 보고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금속 가루가 냄비 표면에 기름때처럼 붙어 있어서 단순한 물 세척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것. 실험 결과 새 스테인리스 냄비를
물로 헹궈 바로 조리하면 기름진 국물 속에 니켈과 크롬 농도가 최대 7배 증가했습니다. 국내 환경보건연구원 발표. 즉, 깨끗해 보이지만 독성 금속이 그대로 녹아나오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매일 드시는 미역국 한 숟가락, 김치찌개 국물 한 숟가락에 뇌세포를 공격하는 미세 금속 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속들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뇌혈관에 도달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치매와 뇌졸중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새 냄비 해독법 4단계를 말씀드립니다. 기름으로 녹이기.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 냄비 안을 구석까지 꼼꼼히 닦습니다. 기름이 금속 찌꺼기를 붙잡아 떼어냅니다. 세제로 기름 제거.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부드러운 수세미로 꼼꼼히 세척. 끓이기. 물 반 정도 채우고 쇠 숟가락 1개 넣고 10분 끓입니다. 숟가락이 금속 성분을 중화하는 데 도움됩니다. 헹구고 말리기. 깨끗하게 헹군 뒤 완전히 건조. 이 과정을 최소 한두 번만 하시면 새 냄비의 금속 찌꺼기 대부분 제거됩니다.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스테인리스 냄비 1개만 꺼내서 손가락 끝으로 안쪽을 문질러 보십시오. 시커먼 가루가 묻어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면 나머지 범인들도 절대 놓치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4번째 범인입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편해서 쓰는 그 습관, 하지만 가장 빠르게 뇌를 상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어르신, 이제 4번째 범인입니다. 아마 여기서 가장 뜨끔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밥솥 안에서 쌀을 씻는 습관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2세 김정식 어르신, 평생 건강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한 번도 병원 신세 안 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5년 뒤부터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두고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지 못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걱정 끝에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 그리고 뇌 MRI 영상에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혈관 사이사이에 염증이 많이 보여요.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어르신 가족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셨고 늘 제철 채소 챙겨 드시는 분인데 도대체 왜? 그때 진료실에 있던 저는 차분히 생활 습관을 여쭈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물어보던 중 이 부분에서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밥솥에서 쌀을 씻으시나요? 김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게 편하잖아요. 양푼 꺼내기 번거롭고. 그 말 한마디로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어르신, 밥솥 안쪽에 까만 코팅 보이십니까? 그 코팅제는 테플론 계열일 수 있습니다. 이 코팅은 긁히지 않으면 안전하지만 문제는 바로 쌀 씻는 마찰입니다. 딱딱한 쌀알이 사포처럼 작용해서 코팅을 벗겨냅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미세한 코팅 가루가 쌀과 물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럼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이 알루미늄이 고온에서 물과 닿으면 미세하게 녹아나옵니다. 이 성분들은 피를 타고 뇌혈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실제로 환경보건원 조사에서 밥솥 코팅이 벗겨진 가루에서 1급 발암 의심 성분 검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김정식 어르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밥솥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진 걸 발견하고 그날로 바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리 대접에 쌀을 씻어 밥솥에 안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깜빡거림이 줄고 인상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부부싸움도 줄었습니다. 병원 진료 후부터 바로 바꾸시더니 조금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악화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늦춰졌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어르신도 지금 당장 밥솥 뚜껑을 열어보십시오. 코팅이 벗겨졌습니까? 작은 점 같은 흠집, 바닥에 반짝이는 은색 부분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뇌를 공격하는 미세 독성 금속 조각의 출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쌀은 반드시 유리 대접이나 스테인리스 대야로 씻어주세요. 그 단순한 실천 하나가 어르신의 기억, 부모로서의 존엄, 평생 함께한 사랑까지 지켜드립니다. 댓글에 쌀은 밖에서 5글자만 적어보세요. 오늘 들은 이 습관, 재발 없이 오래가는 첫 약속이 될 겁니다. 다음 범위는 어르신 건강을 속절없이 갉아먹는 우리의 추억 속 도구입니다. 보기엔 가장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곰팡이와 세제를 빨아들이는 무서운 재질.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주방 속 5번째 범위는 바로 나무로 된 조리도구입니다. 나무는 자연재료니까 안전하다는 생각 대부분 하십니다. 그러나 나무는 아주 작은 틈들이 숨어있는 재질입니다. 이 틈들이 음식 찌꺼기뿐 아니라 세제까지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저을 때 그 세제가 스며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수하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먹어왔습니다. 나무는 또한 습기를 품습니다. 그 틈에 음식 찌꺼기가 끼면 곰팡이가 발생합니다. 그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물질,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이 물질이 간과 신경을 공격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검사에서도 오래된 나무 도마와 주걱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도구는 세제로 닦지 말고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로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길어도 1년. 흠집이 많아졌다면 미련 없이 바꿔야 합니다. 정든 도구라도 내 건강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반찬통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에 긁힘이 생기고 미세한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 틈 사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우리 장을 통과해 혈관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뇌까지 도달합니다. 뇌세포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 기억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의 뇌 조직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는 환경 호르몬도 남습니다.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뇌를 지켜주는 호르몬 균형을 망가뜨립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면 뇌혈관 염증은 더 커지고 치매 위험 또한 상승합니다. 지금 사용 중인 플라스틱 통 하나 꺼내보십시오. 투명했던 게 뿌옇게 변했습니까? 긁힌 자국이 보입니까? 그게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는 과감하게 버리고 반찬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통에 보관하십시오. 조금 무겁고 깨지기 쉬워도 뇌 건강을 지키는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밥상 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뇌를 공격하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바꾸셔도 뇌혈관이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범인이 등장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금속 조각. 편에서 가장 자주 쓰는 그것. 하지만 뇌를 향해 가장 빠르고 깊게 파고듭니다. 바로 알루미늄의 함정입니다. 매일 즐겨 드시는 어떤 음식에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어르신의 주방 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범인들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뜨거운 수돗물,
뚝배기, 새 스테인리스 냄비, 밥솥 속 쌀 씻기, 나무 도구, 플라스틱 통, 그리고 마지막 알루미늄의 함정까지. 이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기억세포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치매와 뇌졸중은 절대로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아주 작은 실수들이 내일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몸속에 들어간 독도 내보낼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과 껍질입니다. 껍질 속 팩틴은 뇌를 공격하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꽉 붙잡고 대변으로 함께 배출시킵니다. 둘째, 마늘입니다. 다지거나 썰어 10분만 기다리면 알리신이라는 해독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익혀도 괜찮습니다. 속도 편하고 간 해독 능력도 강화됩니다. 셋째,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끈끈한 알긴산 성분이 피 속을 떠다니는 독성 미세 금속을 젤리처럼 뭉쳐서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넷째, 미지근한 물입니다. 사과가 붙잡은 독도, 미역이 뭉친 독도, 물을 통해 소변과 대변으로 흘러나갑니다. 물이 바로 마지막 탈출구입니다. 이 네 가지만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것입니다. 배변이 더 편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딱 한 끼, 딱 하루만 바꾸면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십시오. 카톡에 엄마가 이거 보고 너도 꼭 보라더라. 이 한 문장만 보내보십시오.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사랑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실천 중 세 글자만 적어주세요. 직접 손으로 쓰는 순간 오늘 결심이 진짜 시작이 됩니다. 어르신의 뇌, 어르신의 기억, 어르신의 존엄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오래오래 살아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간 환경과 뇌 건강을 연구한 제가 어르신 건강을 위해 다음 시간에도 가장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